그다음에 이제 갑을 운동은 서로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목 운동 안에 갑 운동이냐 을 운동이냐의 그 비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완벽한 갑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완벽한 을 운동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떤 물질이든 그 원자 상태로 존재해도 이게 입자로 존재할 수도 있고 파동으로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그 동시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한번 이렇게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음과 양으로 한번 끄집어 내보는 거예요. 사람을 비유하면 제일 쉽죠. 남자와 여자가 태어나지만 그 남자와 여자는 공통점이 더 많겠죠. 그 공통점을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다른 점만 찾아내면 더 명확해질 것 같지만 그러면 또 나중에 공통점이 나타났을 때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목 운동이라는 것도 갑 운동과 을 운동이 따로따로 존재할 것 같지만 그 안에 같은 속성 속에서 갑의 특징, 을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갑 운동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직선 운동을 하는데 완벽한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을이라고 하는 운동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갑 운동은 완전히 펑 하고 터지겠죠. 음의 속성이 없는 양만 존재할 수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과 전체로 보는 그 운동 에너지일 뿐이지 그 세세하게 들어가면 공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운동, 을운동은 목운동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속에 있는 거고 그 목운동은 또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전체 집합 속에 또 일부분인 거예요. 항상 38목으로 기억하시는 게 정답이겠죠. 그 중에 3의 속성인 어떠한 뚫고 나오고 직선 운동을 하는 그 운동을 갑이라고 보시고 그 물질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그 목 운동을 하는 것을 을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인체로 따지면은 갑이라고 하는 현상이 간 속으로 들어가면은 어떠한 현상을 만들어내요.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든. 그런데 그 물질이 간에 존재할 때는 대부분 고분자 물질, 저장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저장된 것이 분해돼서 나올 때 갑의 형태로 나올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쓸개즙이 나온다. 그러면 간에서 만들어져야 나올 거 아니에요. 음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갑의 형태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을의 형태로 저장이 돼 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성분으로 보면 또 다 갑이란 말이에요. 그 성분이 하나하나 거기에 박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을도 갑이 없었다면 을이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갑이 먼저인 거예요. 갑을 그렇게 하잖아요. 을갑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나 그 갑이 살아남으려면 을이라고 하는 그 공간 속에서 음의 공간 속에서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을을 떠나고서는 갑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을의 공급을 또 받아야 돼요. 그게 음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을 시켜주는 대신에 을의 보존을 또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영원한 거고 반대로 을이라는 것은 보존이 되는 대신에 갑이 자꾸 순환을 시켜줘야 돼요. 들락날락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을은 고정화된 껍질에 불과하고 고정화된 돌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체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쓸개즙이 제대로 분비가 돼서 간에 있는 해독물질이 빠져나오지 않으면 간은 나중에 딱딱해지고 원리는 단순히 그 쓸개즙 하나의 그 막힘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을이라는 것은 갑이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소통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갑을이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는 밀접하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